자, 김정은 상태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경호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자 원산에서 스스로 주변이 코로나에 많이 걸리니까 원산에 자가 격리가 되었다. 이거는 정부 쪽에 지금 원산에 있다라는 맥락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에 있는 특각이라고 부르는 김정은 별장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운 전용 열차역이 있고 활주로 있던 자리에는 성마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비아용 팩스를 이용해 보거나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를 피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아니, 평양에는 이런 김정은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특각이 없습니까? 있지요. 평양 대동강 주변에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나 원산에 가 있으나 그게 그건데 하필 원산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좀 안 맞아요. 할아버지 생일날도 안 가고 원산에 들어앉았다요. 그게 코로나 때문이다. 지금 말이 좀 안 되고 있다. 차라리 정은이가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모종의 치료는 받고 있는데 중태는 아니고 그 치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미국 합참 차장이 김정은이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핵도 통제하고 있다. 그건 당연하지요. 김정은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김여정이나 그 일족이 결국은 김정은을 감추면서 이렇게 북한군을 통치하고 있을 가능성은 뭐 확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떻게 됐다고 그것이 서구 사회처럼 곧바로 알려져서 북한 전체에 흔들림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김정은이 죽어도 한참 동안 그 사실들을 감추고 자기들끼리 의논할 거라는 거죠.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죽었을 때 소련 내부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코미디 영화인데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당시 소련 수뇌부들이 했는가 하는 것이 그 내용에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한참 자기들끼리 다 정치적 계산과 판단을 한 다음에 대중 앞에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김정은이 어떤 상태인가 관련 없이 김정은이 지금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지극히 하나만한 당연한 소리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 미국 합참 차장조차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확인하거나 부인할 어떤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북한군이 정상적인 어떤 통솔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딱 틀어 박혔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문제는 그건 분명한 거라고 봅니다. 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어떤 것도 더 내가 말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말한 수준이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입장인데요. 군부대 이동이나 특이 동향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죽었다 하거나 위독하더라도 그 사실이 군부 내에 알려지지는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정상 간의 서신이 교환되고 있다라. 이것은 김정은이가 건재한가 건재하지 않은가하고는 사실은 별개고, 김정은을 커버하고 있는 김여정 등 북한 지금 김정은 가족 집단이
그들이 김정은이 뭔 일이 있어도 일정한 순간까지 감추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추고 정상 간의 서신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어제부터 그 장성민 씨가 중국 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 SNS에는 그 뇌출혈 의식불명 열흘째다, 친중 수뇌부가 북한 내에 친중 세력이 중국 측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장성민은 뭐라 했는가 하면 김정은의 상태가 위독하며 회복 불능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자기와 연결된 중국 내 소식통은 김정은의 생사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하며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답을 했고, 사실상 사망 상태라고 이렇게 인정했다. 자, 그래서 김정은 사망이 몰고 올 한반도 리스크를 세분화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장성민 씨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장성민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그것만 가지고 이 말을 믿기는 구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몇 개 언론에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용호 전 외무상, 그 리철이라고 부르던 스위스 대사를 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우호적인 국가의 평양 주재 대사들에게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이라고 말하며 북한 내부의 급변 상황에 대해 우방국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상태가 국가 기밀인데 대사들한테 어떻게 이용호가 그런 말을 했겠느냐, 믿기지 않는다, 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용호는 한때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고요, 북한 외교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용호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또 있을 수 있다, 이용호의 위치를 보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이상설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평양에 주재하는 대사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인데 문 정권은 지금 북한에 대규모 지금 지원을 발표하는 특별 담화를 4월 27일 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일요일 정도까지 북한 상황을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 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 내용은 판문점 문김 해동 2주년을 기념해서 대북 선언을 북한에 던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북한하고의 지금 밀사를 주고받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북한의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 의료 지원, 평양의 병원 건설, 동해 철도 연결, 코로나 완화 시 건강상 관광 재개 등을 발표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김정은 사망 위독설이 번지면서 만약에 문재인이 북한에 이런 걸 발표했는데 김정은이 진짜 죽었거나 유골하고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 망신이 보통 망신이 아니겠죠. 죽었다거나 아니면 위독인 줄 모르고 그런 것을 발표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냐. 그건 문 정권에 무능하고 연결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지켜보면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자기들끼리 연락망으로 우리가 이걸 발표해도 되겠느냐고 북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걸 안 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북한 측에서 명확한 답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 정권이 당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미국에 대고 주한미군 방위비 13% 인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상식을 넘는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자, 그런데 한미 정상통화 때 문재인이 이 이야기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지난 18일 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트럼프가 문재인하고 통화하면서 총선에 큰 승리를 한 것을 축하한다 하고 코로나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때 이걸 갖다가 거론하려 했는데 트럼프가 대폭 정액을 요구할 경우 우리 측이 준비한 답변으로는 한국의 협상팀이 내놓은 13%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13% 이상은 안 된다라 이렇게 말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트럼프가 이 말을 안 하려 해서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20일 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방어하는데 더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금액 제한을 받았는데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3%를 실무진이 잠정 합의했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로써 지금 방위비 협상에 나간 실무 협상자들은 더 이상 이걸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지켜보자. 자, 그래서 폼페이오가 처음에는 한국 안에 찬성하는 듯 하다가 트럼프를 만나고 온 다음에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고 트럼프는 자기가 거부했다라고 분명히 20일 날 말했습니다. 자, 미국에는 대선이 있고 한국에는 총선이 있었는데 한국 총선에는 문재인이 이겼어요. 자, 미국 대선에 지금 트럼프가 해야 되는데 바이든하고 관련해서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는 세계주, 그러면 남부 세계주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낮추지 않을 거예요. 왜? 미국 유권자나 납세자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문재인은 이제 뭐 그렇게 하려면 해라 한번 가보자고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저런 상황에서 진짜 사망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5,000명 이상의 미군 한국인 군속들이 군무원들이 지금 무급 휴직되어서 쉬고 있고 한미 동맹이 이 협상이 안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